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계약된 매출만 60억이 넘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약된 2022 매출만. 년도에. 예. 2022년 지금 3월달인데. 네, 계약된 것만. 네. 전망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네. 제일 엄청나게 많은 성장 가능성이. 성장 가능성이 지금도 있는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 제일 많이 드릴 테니까 아,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잘 어쨌든 네네. 그 같은 기수 내에서 되고 있는 거야? 예. 그냥 되고 있는 거야? 네, 되고 있어요. 어... 옆자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옆자리 남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뭔가 자극받을 만한 그런 성공 시도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모셔가지고 합격 이후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약간 비결을 뽑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셜록의 세무사 진형태라고 합니다. 네. 출장 가는 와중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옹정해.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세무사 시험은 이제 전관 출신이 있고 청 출신이 있고 시험 출신이 있는데 시험 출신 세무사 중에서는 거의 뭐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 현재 수익 면에서 정확하게 수익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60억이에요? 네. 아, 네네. 네. 세무에서 다 끊었고 저는 뭐 전혀 탈세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세무제표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연매출 60억, 작년 연매출 60억입니다. 합격하신 지가 채 지금 뭐 두 자릿수도 아니고 한 자릿수 좀 넘으셨는데 네, 지금 52기입니다. 네, 네. 52기 세무사인데 지금 벌써 연매출 60억을 달성하셨는데 지금 경정청구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합격하고 나서도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합격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전문직은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처음 이제 개업을 세무사, 했을 때? 네, 개업을 하거나 이제 뭐 처음 합격했을 때? 합격했을 때. 네. 아, 지금 사실 뭐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건 유튜브에 많이 있지만 포스트 네네. 합격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 팁 같은 거 본인의 경험담 같은 거 있으면 송 팁이 뭐 있지? 얼굴 잘생긴 거? 이거는 사실 농담은 아니고요. 이게 정말 연고도 아무런 없이. 연고가 진짜 아예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근무 세무사도 거의 수습하고 근세 합쳐서 이제 2년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기에 사실 미천한 경력으로 개업을 했었고 정말 너무 막막했어요. 사실 너무 막막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살아남는 게 사실 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영업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업체 가가지고 막 돌방도 하루에 막 진짜 20군데씩 이상 돌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거래처가 없었을 때에는 네. 뭐 건물 하나 들어가가지고 그냥 쭉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공장 단지 가가지고 뭐 재무제표를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미리 좀 회사 정보를 서치를 해가지고 그 자료 들고 다니면서 공장 단지 다니면서 거의 하루에 뭐 10군데에서 뭐 많으면 뭐 20군데 이상 좀 계속 돌방 다니고 연고가 전혀 없었으니까 회사가 제가 생각하는 이슈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라고 해도 이제 안 가고 직원분들이 대표님 없다고 해도 뭐 기다리고 진짜 막 한 2시간, 3시간씩 기다린 것들은 사실 좀 허다했어가지고 영업을 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업하자마자 사실 초기에는 뭐 네. 그렇게 안 하면은 네, 그건 그렇죠. 사실 없죠. 예. 개업하자마자 제가 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일 좋은 차를 샀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차가 이제 어떤 네, 그때 이제 BMW 520인데 어. 이제 풀 리스로 그러니까 이런 네. 게 있어요. 사실은 좋은 차를 타야 된다 아니면은 나쁜 차를 타야 된다. 왜냐면은 거래처 사장님이 이 새끼 돈 많이 버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저는 그런 무조건 견해가 좋은 차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무조건 좋은 차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전문가들은 절대
안 좋은 차 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제 그냥 의견입니다. 뭐 네네. 제가 뭐 사치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그냥 하나의 의견인데 네. 절대 업체 대표님들이 안 좋은 차 타는 전문가한테 잘 안 맡기세요.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들의 영업은 절대 도와주세요 영업이 절대 안 됩니다. 예. 기업에 있는 대표님들이 혹은 뭐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뭐 어쨌든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이제 그 사업체 대표님들이 잘하는 전문직들한테 맡기고 싶어 하지 도와달라는 전문직들한테 절대 맡기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는 정말 실력이 있고 잘한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하나의 수단 자체가 저는 차나 뭐 사무실도 사실은 네. 어떤 대표님이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저희 회사의 사무실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오게끔 만드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네. 기업의 이제 대표님들도 워낙 바쁘시고 네. 재무팀도 워낙 바쁜데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사무실로 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한 10군데 중에 한두 군데 정도나 사실 오시지 잘 안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가 이제 먼저 찾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네. 저는 한 번도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오시지 마세요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네. 그냥 저는 한 번도 뭐 오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제가 찾아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려면 이제 제일 필요했던 게 옷하고 네. 구두하고 네. 그리고 뭐 차였던 것 같아요. 예. 시계도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시계까지 하기에는 네. 제가 지금도 뭐 시계 없거든요. 네. 뭐 시계까지 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제 한도에서는 너무 사치였었고 그래서 그냥 차만 이제 제일 좋은 걸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일 좋은 차는 이제 BM520 디젤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연에 한 5만에서 6만 정도 뛰었습니다. 예. 연에 거의 뭐 택시 수준이었어요. 예, 제가 연에 이제 전화를 하면은 항상 차 안에서 전화가 네. 스피커폰으로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네.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말 아침에 새벽같이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님 만나러 업체 대표님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좀 성실함이 당연히 있어야겠다. 그거는 맞나요? 성실함.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 되시는 분은 저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예. 잘 됐다라는 이제 기준이 정말 사실 뭐 다 다르지만 네. 예,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잘 됐다? 그러면 뭐 진짜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뭐 금수저거나 뭐 그러겠죠. 예. 열심히 하셔야 뭐 잘 되지 않을까? 갑자기 막 생짜로 갑자기 막 업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계속 움직이고 해야지. 네. 그래야지 가지. 사무실에만 계속 앉아 있는다라고 기업 그러니까 막 갑자기 고객들이 막 먼저 찾아오고 막 물론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도 저희도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네. 뭐 인바운드를 계속 늘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이도 좀 어린 편이기도 하고 저보다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들처럼 이게 인프라가 엄청나게 뭐 많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소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도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어필하고 하는 게 좋은 영업 수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제 그것도 이제 보험회사도 다녔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저는 사실 영업하는 걸 좀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예. 보험회사에서 합격하시고 가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합격하고 이제 다녔었는데 좀 일부러 영업 배우려고 이제 들어간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일 좀 저는 인상 깊었던 얘기가 요청하라라는 이제 얘기를 해요. 고객에게 이제 요청하라고. 요청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려는 이제 마음이 있어도 뭐 요청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실 거고 계약을 이제 하시고 싶으셔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막 강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정확히 어떤 부분들을 이제 해드릴 수 있고 뭐 그런지 그리고 계약을 어찌됐든
성사를 시키려면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해야 그거에 대한 뭐 거절이 나오든 아니면 승낙이 나오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많이 요청하러 다닌 것 같아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요청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사도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네네네. 특히 지금은 경정 영업에 집중을 하셔서 네네. 성장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경정 산업에 대해서 이제 뭐 전망이나 뭐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뭐 제일 처음부터 뭐 경정 청구만 했던 거는 아니고요. 기장 영업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네. 우선은 안 맡기세요, 저한테. 예, 그러니까 젊은 세무사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기업체들이 뭐 맡기고 뭐 업체 대표님들이 맡기시지 않거든요. 왜냐면 자기의 이제 세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절대 그냥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맡기지가 않는데, 우선 저는 개업세무사로서의 사실 단점이 좀 굉장히 많았죠. 우선은 조금 제가 33세 개업을 했으니까 개업세무사 치고는 좀 어린 편에 이제 속했고, 어디 업체를 가든 너무 어리다는 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작은 업체들은 잘 안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다니기는 했었지만, 우선 첫 번째로 어리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했었고, 기존에 맡기는 이제 세무사님들이 거의 95% 이상이 정관 출신이셨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이제 평균을 산출했을 때. 그래서 이제 기장 영업을 다녔을 때도 사실은 거의 안 됐죠. 영업이. 계속 영업이 안 됐는데, 되게 우연치 않게 화성 정남에 있는 업체를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거기도 이제 기장으로 이제 소개를 받았었던 건 아니고요. 되게 우연치 않게 세무조정계산서를 이렇게 봤는데, 그 분이 이제 창업을 한 지 이제 5년 이내의 회사였었어요. 근데 제가 딱 조정계산서를 이제 본 순간 창업에 대한 이제 강연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조정계산서를 사실 봤었던 거죠. 발견을 한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네네. 경정을 진행을 하시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무료로 해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무료로 해드리고 제 실력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장을 좀 기장하고 이제 조정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기장은 이미 뭐 이렇게 바꾸실 마음은 없으셨고, 그리고 이제 경정 절대 뭐 자기는 뭐 무료로 뭐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되게 진짜로 지금도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분인데, 뭐 우리 대표님, 이거 업체명을 말해도 되나?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대표님이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존경하고, 예, 너무나 이제 좋아하는 대표님인데, 그 대표님이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뭐 젊은 사람 그거를 꽁으로 불어먹고 싶지 않다. 예, 맞아요. 예. 꽁으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난 절대 무료로 제가 무료로 하는 걸 원하지도 않고 잘해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얼마 정도 그 환급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그럼 네가 말한 대로, 제가 말한 대로 문제 없이 정말 잘 진행해주고 잘 마무리해줘라. 근데 수수료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 많이 주시고 하셨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신 거네요. 네, 그때 얻었어요. 이게 약간 마인드가 이제 기장 맡긴 사람하고 경정 맡긴 사람하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너무나 스스럼 없이 그 경정 용역을 이제 저한테 이제 맡겨주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강점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찌됐든 젊은 세무사잖아요. 이게 뭐 지금도 아직 40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조금 뭐 젊은 세무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제 더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강점이, 기장으로 강점을 보이기에는 조금 약했고, 뭔가 아이디어, 뭐 이렇게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 당시 수수료도 거의 1,000만 원 이상 받았었거든요. 그때 나가는 비용이 차량 리스료하고, 그리고 그때 친한 사촌동생 사무실에서 책상 한 칸 그냥 빌려가지고
그냥 월에 그냥 주지도 않았어요. 월세도. 그 친구가 그냥 사촌 동생이 그냥 안 줘도 된다고, 형 잘 되면 그때. 아 근데 그때 진짜 너무 고마웠는데, 태종아 너무 고마워.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는 돈도 사실은 없었고 뭐 직원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차 리스료 60한 70만 원 정도 나가는 거랑 뭐 제 기름값이랑 뭐 식대 뭐 이 정도밖에 나가는 게 없었어가지고 1,000만 원 돈이 이제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그때 제가 빚이 엄청 쌓여 있었는데 한 3억 정도 빚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소소하지만 이자도 갚고 저 빚도 갚고 좀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때 좀 차라리 이런 걸 하는 게 낫겠다 라고 그때 시장을 좀 개척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 그때가 이제 17년도 말 18년도 초 이때거든요. 그때 또 마침 그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었어요. 그때 17년도 때가 막 인당 막 700만 원씩 뭐 인당 뭐 1100만 원씩 막 세금이 깎이니까 상시검사수 증가분에 대해서 깎이다 보니까 이거 좀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업체 좀 작은 중소기업, 소기업이죠. 중소기업 내에서도 소기업이죠. 예. 소기업들을 조금 다니면서 좀 영업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는 좀 세무법인들이 경정청구라는 것들을 아예 안 하셨었어. 아예 안 했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 회계법인 좀 큰 데나 뭐 법무법인에서만 사실 경영청구를 거의 진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업체들을 이제 돌아다니면 경정청구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다 이제 모르셨었어요. 예. 그리고 회사에서 거의 다 몰랐었고, 그랬었을 이제 시기라서 뭐 기업에 대해 가가지고 이제 뭐 세금을 이제 환급받을 수 있는 그 법률 제도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면 대표님들이 와 그런 제도가 있냐 뭐 이런 뭐 국가에서 뭐 그런 제도가 있냐 그러면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었죠. 네, 정말 그리고 그 당시에 17년도 18년도 때 조금 안 좋았어요.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어려웠을 경기가 그때 시기가 뭐 제가 다녔던 업체들만 그랬을 수도 있고 물론 잘 된 데는 잘 됐었겠죠. 근데 뭐 좀 소기업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대표님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좀 어찌됐든 경정청구를 해서 성공하게 되면 아마 이제 환급되는 세액이 딱 회사의 통장으로 이제 꽂히잖아요. 또 세금도 안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점, 단점 얘기했는데 사실 단점은 없어요. 경정청구를 이제 진행을 했을 때 뭐 기업체에 이제 사실 단점은 없거든요. 왜냐면 정말 경이 이제 고칠 경에 정이 바를 정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고치게, 그러니까 바르게 고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고치는 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이제 확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세무법인에서 마음대로 확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또 국세청에 청구를 해서 그쪽에서 맞다, 너희의 주장이 맞다라고 이제 확정이 났을 때에만 환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공부할 때 이제 막 떨어질 걸 생각하면서 공부하지 그렇게 떨어질 걸 생각하면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망을 얘기를 하시는데